자, 다른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고 오늘 우리 1시간 남았는데 할 게 빡빡해요. 개념을 빨리 해야 문제 좀 풀어줄 수 있어. 잘 들어봐. 자, 급수가 뭐냐? 이거 간단해요. 급수는 그냥 수열의 합인데 무한한 합을 우리가 줄여서 급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풀어주세요. 네, 급수가 뭐냐? 그러면 A1부터 A2, A3 땡땡땡에서 AN까지 하면 SN 수열의 합이라고 했죠? 이제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A 무한대까지 쭉 다 더했을 때 무한히 더했을 때를 우리가 따라하세요. 급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래. 시그마 K는 1부터 해가지고 AK를 쭉 더할 거야. 근데 N까지가 아니라 뭐까지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이렇게. 또는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해서 쓴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N번째까지 더하세요. N이 뭐야? 무한대야. 이렇게 말해주는 건 똑같아요. 또는 얘가 SN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정도는 우리가 보고 바로 급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발산할 수도 있지만 발산하지 않고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얘를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여기 밑줄치로 한번 써볼래요? 급수의 합. 수렴하는 경우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급수의 합이기도 하고 SN의 극한이기도 한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SN의 극한이라고, 합의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존에 썼던 SN은 여기 밑에 2번이 그 케이스예요. A1부터 N까지 더하면 우리가 SN이라고 쓰죠? 이걸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SN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기도 하죠? 기존에 우리가 말하던 수열의 합을 미적분에서는 급수의 부분합이다 라고 보통 말해요. 무한히 더하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급수의 수렴 좀 뭐야? 볼까요? 그거는 좀 뒤에서 할 건데? 네, 여기 뭘 쓰려고 그랬을까? 급수의 수렴? 수렴하면 이걸 여기다 합쳐 써버렸네. 3번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합쳐 써버렸으니까. 우리가 급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네. 이거를 굳이 세 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 그러면 자, 그다음 급수의 성질. 이거는 시그마랑 리미트가 둘 다 들어가 있어서 둘의 성질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그마에서는 기억나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밥 쓸게. 무한대까지 하고 C, A, N. 이때 C는 상수예요. 이게 N까지 시그마였으면 이 C 밖으로 뭐 할 수 있어? 빼낼 수 있었죠? 리미트일 때도 상수는 내가 밖으로 뭐 할 수 있어? 수렴할 때는? 빼낼 수 있었죠? 그래서 둘 다 되기 때문에 그 둘을 합친 급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C를 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고, 빼내고 남은 얘가 S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CS, C-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빼내고 계산해도 된다 이런 느낌.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이건 직접 그냥 A1, A2, A3 땡땡땡 하고 B1, B, B3 땡땡땡 해서 직접 해봐도 증명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시그마를 이미 다 배운 마당에 굳이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AN과 BN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나누면 봐봐. 시그마, 리미트에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각각 수렴했다면 내가 얘네들 두 개로 뭐 할 수 있었어? 분리할 수 있었죠? 리미트에서는 사칙 연산이 전부 다 분리가 됐어. 근데 시그마에서 곱하기 나누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얘는 두 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시그마랑 똑같이 내가 더하기와 빼기만 분리할 수 있다.
곱하기 나누기 분리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하면 안 돼요.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K는 1부터 또 N은 1부터로 써도 괜찮아요. 저기 N은 1부터 했는데 그럼 여기 그럼 AK라 썼어야 되는데 이런 N부터 볼게요. N부터 여기 N부터 1까지 PN을 따로 구해서 더하고 빼고 똑같아서 이게 S 뿔마 라티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풀면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생각하면 되고 증명 없이 바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급수와 극한의 수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명제인 거예요. 보세요. 이걸 우리가 AN의 급수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급수가 발산하지 않고 S, 라지 S로 보통 수렴한다고 불러. 그래서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 무조건 극한이 0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쓰시고요. 몇 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 반대들이 몇 개가 존재해요.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는데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극한이 0이라서 얘는 입에 딱 붙어요. 순서까지 입에 붙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한 번 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그래서 만약에 급수를 준 다음에 수렴한다고 주잖아. 이 S라는 값도 중요하지만 수렴한다는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렴한다? 그럼 얘 리미트하고 이 안쪽에 있는 전체를 리미트를 취했을 때 무조건 0이다. 로 조건을 하나 뽑아내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런 느낌이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A1, A2, A3 땡땡땡 계속 더해질 거 아니야? 근데 더해지는데 이게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계속 더해지면 점점점 값이 어떻게 될까? 커져서 발산하게 되겠죠? 근데 점점점 얘 극한이 0에 가까워지면 더해지다가 뭔가 더해지는데 그 더해지는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져. 그럼 그 합도 어떤 특정 지점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점점점 더해지다가 나중에 0에 가까운 값들이 더해져서 급수가 수렴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순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럼 극한이 0인 거야. 그 역은 극한이 0이면 더해지는 애가 0이면 그럼 급수 수렴하겠지 하면은 반례가 존재해요. 반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고 그 반례의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땡땡땡 더했을 때 얘는 지금 가면 갈수록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럼 A 무한대는 나중에 뭐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 극한은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0. 극한은 0이야. 근데 이게 극한이 조금 애매하긴 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약간 애매한 점이 생기긴 하는데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요렇게 두 개 묻잖아요. 그럼 봐봐.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어떨까? 3분의 1이 더 작아요? 3분의 1이 더 큰 거야? 근데 봐봐. 4분의 1을 두 개 더 했으면 딱 몇이 나왔을까? 2분의 1. 그럼 얘는 누구보다는 크겠네?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리고 요렇게 8분의 1 포함해서 4개를 묶어. 만약에 8분의 1만 4개 더 했으면 딱 몇인데? 2분의 1이었겠죠? 근데 8분의 1보다 큰 애들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무조건 크겠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더해보면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이런 반례들이 있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자체는 외워야 돼요. 한 번 더 얘기가 넘어갈게요.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네,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에 배우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배우니까 이거는 극한이 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돼?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 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급수는 뭐 한다? 발산 안 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식으로 발산한다 쓰기가 좀 애매한데? 플러스만 에 마이너스는 진동 발산 뭐 다 하면은 좀 표현이 애매하다. 이건 한글로만 밑에 씁시다.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한글로만 딱 써보세요. 극한이 0이 아니면 이 그점 화살표를 다 뭐로 써놨어? 교사하고 만들어놓고 네, 한글로만 너희가 한번 써보세요. 아 4번 붙어있네. 뭘 쓴다? 아 대우각이라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교대급수라는 아주 특별한 급수가 있어. 걔가 수렴할 조건은 이거는 발상적이니까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교대급수가 뭐냐?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AN은 했는데 부호가 그대로 바뀌는 특징 마이너스 어쩌구에 n승이 포함되어 있어요. 식이 정확히 말하면 묶어내다 보면은 마이너스 1에 n승이 일반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뿔만 바뀌는 케이스. 부호가 그대로 바뀐다. 그래서 무슨 급수라 부르는 거예요? 교대급수라고 하고요. 이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뿔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게 AN이에요. AN이 이렇게 항이 나열이 된다면 합은 SN은 몇일 거야 그러면? 1 A1 하나만 딱 더하면 되니까 S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얘가 추가돼서 0 이렇게 되겠죠? A1, 2 더한 거야 이게. 그 S3은 여기다 누구까지 더해서? 1. 그 다음 뭐가 될까요? 0 해서 교대급수의 특징 홀짝을 따로따로 관찰해요. 홀짝이 계속 규칙이 뭔가 비슷하게 나와요. 항상 똑같지는 않겠지. 1, 마2, 3, 마4, 5, 마6 이렇게 된다면 항상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홀짝을 따로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좀 밑에 놨을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처리를 해요. 해서 짝수 번째 S, EN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짝수 번째 A, 2, 4, 6, 8을 더한 거랑은 다른 거죠? 이건 A1부터 A1, 2, 3, 4에서 몇 가지 더했다는 얘기야? EN에서 짝수 번째까지 전부 다 더했다는 얘기죠? 얘와 S하고 EN-1 하면 이거는 홀수 번째 한까지 더했다는 거죠? 얘네들이 어떠면? 극한 취향계 같으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교대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간단히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EN-1라면 이거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아니야.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이거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EN 하면 이거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아니라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야. 이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부호가 뿔만 바뀌어도 결국은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서 같아지는구나 해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바로 식작성에서 답을 슥싹하고 끝낼 수 있어요. 아니면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교대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따라하세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 이 같다. 그럼 수렴하는 거야. 이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넘어가서 자, 등비급수는 이제 급수 중에서도 어떤 수열의 무한한 합을 말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의 무한한 합이고 얘가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나와. 우리 등비 수열의 합에서 자, 예를 들면은 여기는 A, R 뭐 얘는 여기 나올 거예요. 조건이. 예를 들면 A가 R이 1이다? 2이다? 아니었다? 절대값 R이 왜 3개밖에 없을까?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로 깐 건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1이다. 마1 이거 A0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A0일 때 A가 0이 아니라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내가 세 칸 나눈다 보다.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게 A가 0이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0을 계속 더하니까 어차피 몇 수를 수렴하겠네?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여기 2, 3번 케이스는 당연히 A가 0이 아닐 때를 그럼 내가 케이스를 쓰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때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SN 등비조합 SN 아까 질문 나눠서 확인했었죠. SN은 케이스를 나눴었지?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1이면 그냥 A가 N번 더해줬다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1이 아니라면 1-R분의 A하고 1-R분의 Rn승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를 취해서 급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A 무한대로 할 때 이렇게 급수량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 할까? A가 0이 아니라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A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됐겠죠?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R이 어떻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만약에 지금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대요. 그러면 0점 몇에 무한대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0으로 수렴하겠죠? 싹 다 날라가고, 그러면 1-R분의 하고 뭐만 딱 쓰면 될까?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R이 1이다? 그러면 이 케이스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A 부호에 따라 발산 뿔만 무한대로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A-A, A-A, A-A에서 A0, A0, A0에서 교대급수가 되는데 수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2, 3 이렇게 절대값이 1보다 더 컸다? 그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는 진동 발산하면서 점점 뿔만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돼요. 여기는 어떤 발산이든 어쨌든 발산한다 해서 수렴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에서 보통 첫 항은 진짜 너네 낚시하려고 작정하고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첫 항이 0인 경우는 안 나오거든. 물론 당연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하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해서 그때 따라하세요. 1-R분의 A 이걸로 수렴한다.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가 0으로 수렴해서 1-R분의 A로 수렴했던 거죠.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하니까. 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등비급수가 1-R분의 A로 수렴한다. 이거는 딱 외워놔야 돼. 왜냐면 등비급수 나온다? 대부분 무조건 다 이거예요. 대부분 이 케이스니까 수렴했다? 그러면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절대값 R보다 작았다 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게 수렴 조건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첫 항이 0이거나 이렇게 있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등비급수가 수렴했어요 라고 하면 와! 이거 아니면 이거네? 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거네? 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정확히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이 케이스를 좀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비급수가 좀 특별하게 다뤄지고요. 주로 이게 도형이랑 관련돼서 좀 복잡하게 나와요. 자, 급수와 순환소수 어디까지냐? 급수와 도형이 만들어진다? 네. 우리 순환소수 중학교 옛날에 내가 중1 가르칠 때 중2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공식 있던 거 막 기억나요? 자, 얘 같은 경우 막 9,000분의 해가지고 1, 2, 3, 4, 5 빼기 12 이렇게 하면 나왔을 거야. 왜요? 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냥 학교쌤이 그렇게 알려줬어. 왜냐? 이제야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급수로 증명해봤더니 공식이 그렇게 나왔던 거라서 우리 그걸 한번 해볼 거야. 자, 얘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 급수랑 연결을 지을 거냐면 이거는 1.2 한 다음에 3, 4, 5, 3, 4, 5, 3, 4, 5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내가 여러 개의 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1.2 따로 쓰고요. 플러스 0.0345 요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추가로 붙어는 플러스 0.0000하고 345 하면 얘를 내가 지금 더한 거야. 그냥 얘도 쓰려면 플러스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 4, 5 해서 땡땡땡 계속 추가로 더해 나가면 되겠죠? 이때 얘는 제외하고 볼게요. 얘를 제외하고 본다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넘어갈 때 뭐를 곱하면 얘가 나올까? 10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이 된 거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몇이 곱해진 걸까? 1000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등비수열로 볼 거예요. 첫 항이 몇이고
0.0345 공비가 몇인? 1000분의 1인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 급수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 등비급수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지. 얘만 따로 구해주는 거예요. 얘만 따로 구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첫 항 0 아니죠?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첫 항이 몇이거나 0이거나 절대값 R이 어떻거나 1보다 작거나. 지금 R이 몇이에요? 1000분의 1 절대값이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네? 1 마이너스 R분의니까 1000분의 1 분의 첫 항 0.0345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첫 항 누구까지? 첫 항이 아니죠. 위에 아까 안 더했던 1.2 이렇게 더하면 그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통분해가지고 정리해보면 그 중학교 때 공식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만 딱 써놓고 계산은 하지 맙시다.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환소수를 급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됐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대로 간 거죠.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이 순환소수 내용이 나온다면 이 프린트 내용 한번 보고 너네가 비슷하게 따라서 한번 써보다 보면 그럴 거야. 여기다 화살표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니까 1-R분의 A. 여기가 1-R분의 A 되는 거죠. 저기로 수렴했다.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 얘는 근데 원래 문제랑 같이 봐야 좀 이해가 될 텐데 예시를 대충 내가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게 급수와 도형은 어떤 거냐면 막 도형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그랬을 때 특정한 길이를 계속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 또는 특정한 넓이를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넓이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 2로 놓으면 좀 계산이 편할까요? 2인 정삼각형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행을 할 거야. 뭘 할 거냐? 1의 시행. 뭘 하냐면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에 몇 등분이 된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4등분이 됐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뜯어버릴 거야. 뜯어버릴 거야. 이렇게. 버렸어. 그럼 처음 넓이 몇 분의 몇이 된 걸까? 4분의 3이 됐겠지. 왜? 4조각이었는데 4조각 중에 하나를 뭐 했으니까? 버리고 4조각 중 3조각 남았다니까 4분의 3이 된 거야. 자, 근데 2회 시행은 뭐냐? 남은 정삼각형이 또 몇 개? 3개가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 중점 해서 여기 가운데를 버려. 중점 가운데 버려. 중점 가운데 버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잘라고 나오면 3회 시행은 정삼각형이 되게 많아지죠? 9개 정삼각형 있죠? 또 중점 연결해서 버리고 가운데를 계속 버리는 거야. 이거를 무한히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면적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면적의 넓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잘라내는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겠네, 이거는. 이해시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공식 기억나나요?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a제곱 하면은 이게 4분의 루트 3 4니까 좀 깔끔하게 나오죠? 처음 넓이는 몇이었어요? 3이었죠? 여기서 이 잘라낸 것들을 내가 버릴게요. 뺄게요. 남은 거 넣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처음에 무슨 색 삼각형 내가 한번 뺐죠? 빨간색 한번 뺐죠? 그럼 빨간색은 처음 넓이 루트 3의 몇 분의 몇인 거야, 비율상? 4분의 1만큼의 비율을 내가 지금 빼낸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초록색은 루트 3을 4분의 1 해서 요 한 조각 나왔지?
거기에 또 몇 분의 몇? 이거에 또 4분의 1이니까 전체 4분의 1의 제곱만큼의 비율에 해당하겠죠? 근데 초록색 몇 번 버렸어? 3번. 이렇게. 그럼 여기는 개수까지 써주려면 이렇게 맞춰서 곱하기 1로 써주면 좋겠지? 그 다음 거 식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이 되니?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풀어주세요. 루트 3 곱하기 한 다음에 4분의 1에 세제곱이겠죠? 그리고 개수는 몇 개가 될까?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3배씩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보기 좋게 3의 1제곱으로 써주고 1 대신에 또 뭐라고 써주면 좀 더 보기 좋을까? 3의 0제곱. 이런 규칙이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랬을 때 관찰을 해보면, 자, 이 항에서 이 항으로 넘어갈 때 뭐가 곱해졌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몇 분의 몇 곱해졌고 4분의 1 곱해졌죠? 그 다음 몇 도 곱해졌네? 3도 곱해졌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떨까요?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됐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겠네? 비수열을 이루고 있겠죠? 그때 공비가 몇인 거예요? 4분의 30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을 내가 이제 빼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첫 항은 이거 1이니까 그냥 4분의 루트 3이 첫 항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공비가 몇 분의 몇? 4분의 3 무한히 더했어. 그러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할 거야. 왜냐? 따라하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두 개 있었어요. 누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근데 A는 0이? 아니죠? 또는 두 번째 조건,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R이 몇이야 지금? 3분의 3.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얘는 이건 수렴하겠구나. 그럼 어디로 수렴할까 그때? 1 마이너스 R분의 첫 항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R분의 첫 항 A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내용을 좀 가이드라인에 잡아놓은 게 이거야. 나중에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돼요. 근데 처음엔 헷갈리니까 단계 하면 좀 편할 거야. 자, 첫 번째, 우리가 결국에는 1-R분의 A로 수렴할 거야, 무조건. 급수의 합이니까 1-R분의 A로 수렴하던가 0으로 수렴하던가 0으로 수렴하는 건 안 돼요. 발산하는 것도 안 돼. 1-R분의 A로 수렴하는 건 어차피 낼 거거든? 결국 그럼 A랑 R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첫 번째 넓이, 이거를 내가 A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 문제에선 넓이, 길이 문제에선 길이. 그래서 첫 번째 A가 될 길이 또는 넓이를 구해라.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야. 이게 1번 A 구하기. 그래서 얘를 A를 구해놓은 거야. 첫 항 1-R분의 AS를 A 자리에 4분의 3 썼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왜 구했어요? 라고 하면은 어차피 1-R분의 A로 수렴할 테니까 A 구해야 돼서 지금 A 구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왜 구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길이의 B 또는 넓이의 B를 구하고 1대 X로 표현해라. 그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 빨간색, 얘가 빨간색 요 삼각형의 넓이였죠? 그냥 얘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몇 번? 3번이었죠? 이 두 개만 딱 비교를 할게. 얘 넓이랑 야, 길이 B는 몇 대 몇이야? 길이 B 구했더니 몇 대면? 2대 1이죠? 이걸 1대 X 꼴로 바꾸라는 얘기면 1대 몇으로 생각하면 돼? 1대 2분의 2 나눠버리면 1대 2분의 1이랑 똑같은 말이지, 비례식에서. 걔가 너무 줄면 너 이거 정식 파이썬은 이거 줄기로 무조건 나오면 잘. 근데 지금 길이에요 넓이에요 더하는 게 넓이. 그럼 넓이 B를 구해야 돼. 넓이 B는 길이 B를 뭐 해버리면 될까? 여기서 1대 꼴로 써야 돼. 1대 몇 분의 몇? 이게 넓이 B인 거야. 넓이. 이게 지금 1대 X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려놨던 게 이 4분의 1, 이거 4분의 1을 곱해줬다. 이 4분의 1을 구한 게 2번 X 구하기. 길이 B 또는 넓이 B X 4분의 1을 구한 거야. 자, 근데 빨간색은 하나만 뜯어서 버렸는데 초록색은 몇 개를 뜯어버렸어?
3개 뜯어서 버렸죠? 그 다음 건 몇 개 뜯어서 버렸을까? 9개 뜯어서 버렸죠? 그 개수의 비율이 달라져요. 늘어난 도형의 개수 비가 처음에는 1개였는데 그 다음 몇 개? 그럼 비율이 몇 대면? 1대 3, 그 3이 여기 있는 3, 요 3이 3번 y 구하기. 개수 비를 구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공비는 아까 이 x의 역할하는 4분의 1과 3을 뭐 한 개 공비가 됐어? 곱한 게 공비가 됐죠? 그래서 r은 x 구해놓은 거 y 구한 걸 곱한 게 공비 r이다. 좀 쉬운 문제는 이 개수는 한 개라서 그냥 실제 이 x가 r이 되고요. 근데 좀 까다로운 문제는 개수가 늘어나서 x, y, 길이비 또는 넓이비랑 개수비를 곱해야 공비가 되더라. 해서 저거 다 구했으면 이제 나머지 a 구했고 r 구했으니까 1-r분의 a 계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나요? 자, 요거 채울 건 요 2개밖에 없지만 채우고 그림 그려서 얘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이거 수능에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는 꼭 나왔고 준킬러고요. 이 유형은 수능에서 꼭 나와요. 이거랑 세트로 맨날 둘이 같이 나오는 게 있어. 이 삼각함수 파트에서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그리고 급수와 도형 이 2개는 두 문제는 최근엔 계속 둘이 세트로 같이 나와요. 너무 잘했어. 오늘 바로 깨워주네. 얘들아 다 빨리 써보세요. 이거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제 A 구하는 거랑 길이비 넓이비 구하는 게 좀 힘들거든. 막 닮은 용어, 합동 용어, 보조선 긋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평면 기하를 잘해야 저것들을 구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알아놓고 그 다음 평면 기하를 잘 다뤄서 우리가 준필러를 풀어야 되는 거고, 참고로 목표가 1등급 컷이나 2등급이다? 그럼 얘네 준킬러 이 도형 세트들 2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이 정도는 맞춰줘야 그래도 최소 2등급까지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처음에는 헷갈리면 계속 이거 뭘 해야 되는지를 보고 문제 푸세요. 풀 때, 이 유형 풀 때. 나중에는 그냥 보자마자 첫 탄 구하고 보자마자 공기 구해서 풀게 될 거야. 처음에만 좀 덜 어려우라고 써준 거고. 익숙해지면 뭐 너무 쉽지.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많이 헷갈리고 복잡하고 할 거야. 준킬러 유형이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준킬러랑 킬러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잘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쓰세요.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준비할 동안 마저 쓰시고요. 자, 이거 좀 간단한 것들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네, 상당히 다 풀어주고 싶은데 유형이 좀 많을걸 여기가. 그래서 상당히는 안 하고 대표 위주로 그냥 쭉쭉 보고 까다로워 보이는 것만 좀 풀게요. 유형 19까지 실어내. 한 유형당 1분 봐야 돼. 자, 여기는 얘들아 당황할 필요 없어. 급수는 이 도형 파트가 킬러 파트고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수열의 합 수원에서 배웠지. 수열의 합 구하고 리미트만 취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까다로운 게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야, 이거는 지금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얘들아? 그쵸? 이거 그냥 시그마로 표현해버리면 돼요. 시그마로. 아닌가?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3, 15, 35. 규칙은 딱히 안 보이니까 시그마로 바로 쓸게요. K는 1부터 한 다음에 N은 쓸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게 아닌가? 한번 써볼게요. 분분수하고 스포 당했다. 아이고, 왜 써왔어? 스포 당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 이거 일단 일반항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4, 6, 8 하면 얘는 2, 4, 6, 8 보면 무슨 수열이야? 등? 차 수열이죠? 공차가 몇인? 그럼 몇 N하고 시작해야 돼요? 옌.
상수항 몇으로 결정하면 될까? 0. 2n하고 끝내면 되겠죠? 2n을 뭐하고 제곱하고 몇을 뺀 걸 분모로 놓고 역수해라.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얘를 합작꼴로 이제 분리를 해서 유리식의 합은 부분분수였죠, 무조건? 기억나요? 잠깐만 수원 복습할까? 우리 시그마에서 6개 정도로 배웠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운 다항함수, 다항식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고1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 유리식 배웠죠? 유리식의 합을 하는 유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다음 배운 무리함수, 무리식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얘가 부분분수, 얘는 유리화, 얘는 0차, 1차, 2차, 3차 4개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였죠? 공식 이용, 얘는 부분분수하고 전개해서 싹 다 소거시키는 거, 유리화하고 전개해서 싹 다 소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수, 등비수 열합이죠. 이거 등비야. 로그는 미치 같은 로그를 하면 진수를 뭐한다? 곱한다 해서 푸는 거였고, 그 다음 삼각은 그냥 싹 다 전개하면 규칙이 무조건 나와. 주기성 때문에 뭐 해서 풀었었던 건데, 여기서 유리식이기 때문에 작성해보고 났던 유리식이니까 그럼 얘는 부분분수겠구나 하고 풀어도 괜찮아요. 계산 얘네가 하시고요. 합작꼴로 하면 유리 뭐야 부분분수 쓸 거 바로 나오겠지? 자, 유형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아이씨, 또 스포 당했어. 로그야. 이건 제곱일 때는 좀 신경을 쓰세요. 제곱일 때는 지금 얘들 계속 곱할 거잖아. 미치 10인 로그를 계속 더하니까 진수를 뭐 한다? 곱한다 해서 얘 계속 곱하겠지. 곱할 때 곱한 거 쓰면은 지워지는 게 안 보여서 얘는 분리해놓고 약분하는 걸 찾아야 돼. n-1, n 플러스 1, n 요렇게 하나, 두 개가 그냥 하나의 항의를 생각하고 둘 쓰다 보면 소거가 되는 게 보일 거야. 제곱일 때 2차일 때는 이건 좀 눈여겨봐야 돼요. 수 원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거 만약에 숫자 계산해가지고 지우려고 찾으려고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분리한 다음에 약분을 해라.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 힌트로 그것만 너네가 써놔. 이 부분을 n-1분의 n,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분리해야 약분한 게 보인다는 것만 힌트로 써놓으시고요. n-1분의 n, n 플러스 1분의 n 하고 곱해야 소거되는 게 보입니다. 얘는 썼어? 썼어? 왜 안 써? 빨리 쓰자. 교대 급수네. 자, 이거 봅시다. 유형 3번.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 찾으래요. 근데 지금 부호가 교대로 변하죠? 부호 교대로 변하는데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얘들아?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계산 거지겠네. 근데 봐봐. 우리가 교대급수가 수렴할 조건 아까 외웠죠? 따라하세요. 짝수 번째까지와 홀수 번째까지가 같다. 여기서 짝수 번째까지,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처음에 2죠? 그 다음에 2분의 1 됐죠? 그 다음 또 몇 뺐어? 2. 2에다가 4분의 3 뺀 게 됐죠? 또 다시 몇이 돼? 2. 2에다가 4분의 5 뺀 게 됐죠? 그 다음 또 몇 대요? 2. 땡땡땡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확실한 거는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무조건 딱 몇이야, 그냥? 세 번째까지도 해도 2. 다섯 번째까지도 해도 2. 계속 2죠?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 한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땡땡땡 해가지고 2에다가 마이너스하고 얘 하나 뺀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야? 분모 분자가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그러면 이게 한없이 커지면은 분모 분자가 거의 어떤 값이 될까? 1 차이 나면 분모 분자가 1 차이 나면 거의 어떤 거야? 무한대에서는? 무한대 빼기 1분의 무한대 하면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1 이런 느낌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 하면 이거 몇이야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엔 그러면은 무한히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는 1인 거야. 1.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항체까지 더하면 2가 되고 또 1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계속 반복되게 되겠다 해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과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네? 보세요. 처음에 2,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그 다음 또 소거돼서 다시 몇으로 돌아가고 2로 돌아가죠? 뭐야, 똑같은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장난해? 약 올리는 건가?
아 이런 의미구나. 이걸 하나의 항으로 봐라. 이게 A1인 거네.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더하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더하면 소가 되고 얘에서 이거 뺀 거 남겠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 싹 다 날라가고 2에서 얘 뺀 것만 남겠지? 그럼 무한번째에서는 싹 다 날라가고 2에다가 누구 뺀 것만 딱 남겠네? 1. 그러니까 n분의 n 플러스 1하면 1에 가까워지죠? 1. A로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의 항이라는 뜻으로 바로 묶어놨구나. A1, A2, A3. 우리 아까 기억에서 했던 건 이기는 거예요.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얘는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아. 이 차이 뭔지 이해되니? 그냥 놓쳤어? 네? 아니요. 안 놓쳤어? 바로 눈피해 근데. 내가 이해됐는데 왜 눈피했어?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볼까요? 그럼 짝수번째 항까지 합과 홀수번째 항까지 합을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럼 처음에 1. 얘 소거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그러면 홀수번째까지 더하면 항상 몇이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도 싹 다 소거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계속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짝수번째까지 합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인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얘까지 나온 걸 S1, S2, 여기까지 S2, 여기까지 나온 걸 S3, S3, 5. 이거 뭐야? 2, 4, 6이죠? 2, 4, 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2N까지라는 리미트 해가지고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할게. S2N은 S2는 그냥 요거죠? 1에서 마이너스 1에 3분의 1 더한 거죠? S4는 소거돼서 마이너스 1에다 이번에 몇을 더한 걸로 바뀌었어? 5분의 1. S6은 싹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1에 누구 더한 게 됐어요? 야, 그러면 S2에는 마이너스 1에다가 뭐분의 1 이렇게 될까? 플러스 한 다음에 2일 때가 3분의 1 더한 게 됐고 4일 때가 5분의 1, 6일 때가 7분의 1, 3, 3, 5, 5, 7, 7 이런. 두 번째 홀수, 두 번째. 야, 이거 거지 같네 표현하기가. 2일 때 3이니까 2분의 n, 2n, 2분의 n. 2분의 n 하면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2n 2일 때 3 나오니까 2n 플러스 1인데 이렇게 하면은 2일 때 3 나오죠? 아니네 1일 때 3나오잖아. 그냥 1 더한 거, 1 더한 거, 그냥 1 더한 거네. n 플러스 1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러면 2일 때가 3 되죠? 4일 때가 5 나오죠?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네. 3, 4, 5, 6, 7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등차 1인 등차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지금 짝수번째항까지의 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이렇게까지 못 구해도 괜찮아. 그냥 한없이 S2N 한없이 가다 보면 결국엔 이 더해지는 애가 몇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면 0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면 여기다가 결국 리미트 취하면 그냥 얘가 몇으로 갈 거니까 0으로 가니까 몇으로 수렴하겠다. 마이너스 1에서 짝수번째항까지 합도 마일 홀수번째항까지 합도 몇이었죠 아까? S, 네, 2n-1 해봤더니 S1도 마이너스 1, S3도 마일, S5도 마일, 계속 마일로 상수해야 되거든요. 얘는 상수는 아니었는데 극한 취했더니 마일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취해도 홀수번째항까지의 극한과 짝수번째항까지의 극한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교대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석은 일반항을 세우고 리미트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그냥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세팅됐을 때 그냥 홀수번째까지는 계속 다소가 되고 마일만 남네. 그럼 짝수번째까지 더한 것도 마일인지만 보면 되는데 네 번째까지 더할 때 없어지고 요거 하나 더한 거 없어지고 요거 하나 더한 거 했더니 나중에 0 더한 거랑 똑같아서 똑같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일반항 작성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일반항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아이고 힘들어. 자, 유형 4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거는 뭐냐?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의 0이다. 자, 이 급수가 뭐 한다고 알려줬죠? 보통은 몇인지를 알려주는데 몇인지도 안 알려줬지? 그럼 무조건 이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의 0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는 7 이렇게 했어도 급수가 뭐 하네? 수렴하면 누가 몇이겠다? 극한의 0이겠다. 근데 그러려면 식으로 먼저 써놓는 게 좋아요. 이게 첫 항 B1, B2, B3, B4 이렇게 생각할게. 그럼 Bn을 일단 구해놓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럼 Bn은 일단 A1, 2, 3, 4 이렇게 모양이 지금 A, N 이렇게 들어가 있죠? A1, A2, A3, A4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분모가 1, 2, 3, 4 이렇게 되죠?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몇을 계속 다 빼고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급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이 일반한 bn을 그대로 쓰면 돼요. bn 이렇게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0이다? 극한이 0이다. 극한을 리미트하는 뭐라 쓸까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0이라는 얘기야? 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취한 게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럼 얘가 몇이다? 5가 나온다. 이거랑 결국 똑같은 말. 리미트 n분의 an이 5다 이거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an은 몰라? 근데 n분의 an은 알아요? an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n분의 an 분모 분자 뭐로 나눠버리면? n으로 나눠버리면은 이거 모양 변형해주면 되겠죠? 또는 얘를 5n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양변 식변형해서 푸는 걸로 연습을 좀 하세요. 식 조작하는 걸로.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주의해야 될 건 이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여기 별.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급수니까 s로 쓸게요. 수렴하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별이 0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별. 얘가 0인 거야. 얘 극한이 0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도형 하나는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유형 5번은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야 이거 좀 너무한데. 1번은 수렴하지 않아요. 이거 수렴하는 건 걷지만 수렴하지 않아요. 그 발레. 아까 내가 써줬던 발레 있죠? 그 발레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선 넘네. 네, 이거는 직접 판단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시고요. 1번 같은 거 발레는 그냥 외워야 돼. 이거 3번도 그거 같은데 그 발레 같은데? 아니면 소거되면은 수렴할 수도 있어요. 쭉 나열해서 소거가 돼서 계산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저거는 모르는 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급수의 성질.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봐봐. 2an 플러스 b 3an 플러스 bn 이렇게 있죠? 근데 an 마이너스 bn 구하라고 하면은 자 이걸 하나의 미지수라고 보면은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그 연립하면 내가 이거 여기 2 곱한 다음에 연립하면 an 나오겠죠? 여기 대입하면 bn 나오겠죠? 계산하는 얘기지. 이렇게 쓰려면 뭐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 근데 그렇게 줄 거예요. 자, 7번. 야, 여기도 이제 헬이야, 이쪽, 이 유형이. 봅시다. 이거는 대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AN의 급수가 수렴하고요. AN 플러스 BN도 수렴한데, 그러면 쟤도 수렴하겠느냐? 맞아요. 수렴하면 뺀 것도 뭐 한다? 수렴한다 해가지고 풀릴 때 똑같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자, 이거는요. 수렴하면 뭐야? 극한이 0이냐고?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0이다? 그럼 리미트 A냐 리미트 B는 둘 다 몇이다라는 얘기예요. 0이다. 곱한 것도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얘는요. 급수가 수렴하면 하면은 얘는 뭐가 0이다랑 똑같은 의미겠네?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0이다? 리미트 이게 0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곱한 게 극한이 0이다? 그러면 뭐야? 생각하고네. 곱한 게 0인데 A는 0이 아니었대. 와? 그럼 누가 0이었던 거야?
확실해요? 무조건 그럴까?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닌데 저 곱한 게 수렴했다? 무조건 저럴까? 이거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볼 수가 없죠? 확인해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수렴 그냥 침튀었다. 너 쪽으로 튄 것 같아. 미안해요. 수렴하면 걔네로 사치관산 한 개 수렴한다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수렴한지 발산한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건 발레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알아봐야 돼. 발레 찾아야 돼. 리을 볼게요. 수렴 아닌데? 모두 뭐 하면 이래? 발산하면 극한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준 거네. 발산하면 극한이 무조건 0이 아니다. 이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발레가 있을 거야. 발레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거? 이거 대우를 볼게요. 대우가 리미트 한 다음에 an 플러스 bn이 몇이면이 되는 거야? 0이면 하고 그러면 모두 발산이니까 저거의 부정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는 뭐 할 거다? 수렴한다. 모두 발산은 이거 맞나? 적어도 하나 수렴. 수렴이 0이면 적어도 하나 수렴한다.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왜냐? AN이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되면 얘 수렴해요? 발산해요? 급수가? 발산하겠죠? 왜냐면 합이 1, 0, 1, 0일 테니까 발산할 거야. B에는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놓으면은 얘도 발산하겠죠? 근데 더하면 다 어때요? 첫 항도 몇이고 더하면? 0, 0, 0, 0이니까 0이야. 근데 둘 다 수렴하지 않아. 발레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로 보장해줄 수 없는 건 대부분 발레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데 아씨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는 해면 아는데 AN, BN이 수렴하고 저거 2면 BN이 0이다. 말이 되게 발레가 있게 생겼거든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렴하고 그럼 극한이 몇이란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몇이다 라는 거예요? 0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아니면 그럼 무조건 발레가 왜 있을 것 같지? 그럴듯하지만 발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세야거든요. 그 느낌. 0이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니 씨 얘가 0이니까 앞에서 0 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거고 이건데 얘가 0이 되지 않는 케이스. 아 있네. 아까 그거랑 똑같네. AN이 1, 0, 1, 0, 1 이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AN의 극한은 0이? 아니죠? 이 극한 존재해요 안 해요? 진동발 0, 1, 0, 1, 0이라면 진동발산이죠? BN을 곱했을 때 0 나오게 세팅하려면 0, 1, 0, 1, 0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러면 곱했을 땐 계속 몇 나와? 0 나오는 거 맞죠? 그럼 AN은 0으로 수렴하지? 않죠? 둘 다 만족하지만 B는 0으로 수렴해 안 해? 안 하죠? 이게 발레인 거야. 이 발레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럴듯하지만 극한의 기본 성질을 보장할 수 없다? 보통 발레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발레 찾기를 열심히 하고 안 되면 그냥 에이씨 있겠지 하고 그냥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는 건데 네, 보통은 발레 찾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내신에서 거지같이 되면은 체크를 정확히 하긴 해야 돼요. 자, 이 8번은 적표면 이거 너네가 해보시고요. 등비급수의 합 이것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야, 우리가 이거는 우리 앞에 단원에서 했던 건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건데
이거 하나의 등비 수열로 해석해도 될까? 시그마 안쪽에 있는 지수식은 전부 다 각각의 등비 수열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항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자르고 시작을 했는 잘라내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시그마 한 다음에 n1부터 무한대까지 내가 n 빼고 싹 다 빼낼게. 10이 앞으로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이냐? 10이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 앞으로 나오니까 24분의 1 한 다음에 12분의 4의 n승이니까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 항이 플러스 또 하나 이렇게 더 있겠지? 얘만 내가 계산할게요. 자, 이거 등비 수열이야. 첫 항이 몇인 거야 얘들아? 첫 항이 몇이야? 72분의 1 n이니까 1 대입했을 때가 첫 항이니까 72, 여기 n-1이었으면 이게 첫 항인데 n승이니까 지금 여기 1 대입했을 때 72분의 1이 첫 항이에요. 공비는 몇이야? 3분의 1 따라하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지? 2개 있었어. 따라하세요. A는요? 그 다음은 뭐가 누구보다 어떻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얘 A가 0인가요? 아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나요? 네. 그럼 얘 뭐 하겠네요? 수렴. 정확히는 어디로 수렴하겠네? 1-R분의 A. 등비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겠지만 등비 수열의 극수기 때문에 1-R분의 A 수렴한다는 거야. 자, 그럼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1- 한 다음에 3분의 1이 R이죠? 분의 첫 항은 몇이라고? 이걸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따로따로 주문하면 돼 그냥. 그래서 따라하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1번은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낚시로 나오니까. 누가 0이거나 R이 0이면 되나? R이 0도 되긴 하네요. 절대값 1보다 작긴 하니까. 네. A가 0이거나 그 다음에 누가 어떻다? 레오나, 누가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 대답을 해줄 수 있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유형 10번 뭔데? 등비 수열이래요. 봐봐 얘들아, 봐봐. 등비 수열인 AN인데 이거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그랬지? 이걸 등비 수열의 무한한 합을? 등비급수. 등비급수가 뭐한대? 수렴한대. 와, 둘 중에 하나야. 누가 몇이었거나? A가 0이었거나 누가 어땠거나?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A가 0이었어. 근데 몇으로 수렴할게? 0으로 수렴했을 거야.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어디로 수렴했을까? 1-R분의 그게 0이야. 와? 제곱? 그럼 얘는 1-하고 얘 제곱하면 공비가 뭐가 될까? R제곱 되겠죠? 이거 AN의 제곱은 AR의 n-1승의 제곱이니까 A제곱 곱하기 R제곱의 이렇게 돼요. 지수 제곱해보면 첫 항도 제곱되고 공비도 제곱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와 무슨 급수겠네. 이거 무슨 수열이야 지금 보니까? 첫 항이 A제곱 공비 R제곱이 등비 수열이지. 그리고 무슨 급수? 따라하세요. 등비 급수가 수렴했다. 몇 가지 케이스 나와야 돼? 2가지. 첫 번째 누가 어땠거나? 그러면 어디로 수렴했을까? 근데 0은?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라는 얘기네. 누가 어떻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았네? 그럼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죠? 1-R분의 A. 여기서는 R이 몇이니까? R제곱. 그럼 얘는 뭐가 12였단 얘기야? 1-R제곱분의 A제곱이 10이었던 거야.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계산. 세제곱은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유형. 근데 여기 너네 좀 꼼꼼하게 만만치 않을까?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거 로그 같지만 아니야. 이거 기준 문자가 뭐예요? 지금 시그마? 기준 문자가 n이죠? n이지? 그럼 이거는 이 안에 상수 취급당하니까 이거 등비수열인 거야. 등비수열. 첫째 항이 이거고 공비도 이건 거예요.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급수죠?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하면 몇 가지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 지금 첫째 항이랑 공비가 어때요? 같죠? A가 0이다. 이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에 어차피 포함돼. 왜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다에 0인 것도 포함되거든.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R 1보다 작다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얘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수렴. 그러면 이거 공비 역할, 첫째 항이랑 공비 역할 둘 다 하고 있죠? 얘 절대값이 1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얘가 뭐보다는 크고 마일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해가지고 풀면 x의 범위 나오겠지? 네, 그래서 로그 방정식 풀면 돼요.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겠네요. 그래프 그래서 풀면 될 거고. 자, 이것도 봅시다. 야, 이거 시그마 한 다음에 아래 n승이죠. 이거 무슨 수열로 해석해야 돼? 지수식이면? 등비수열로 해석해야 돼. 그럼 이거 무슨 급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이게 맞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급수가 아니라 무슨 급수야?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그럼 극한이 0이다가 아니라 첫째 항이 0이거나 절대값 R 1보다 작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R n승이니까 A랑 R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하나 조건만 그냥 쓰면 되겠죠? 뭐 식 어떻게 쓰고 시작하면 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그랬을 때 어떤 n은 수렴할까? 여기서 또 등비급 수렴할 조건 또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도 한번 볼게요. 봐봐. 이거는 좀 발상적인 그런 게 있죠. 여기 몇차 함수 n에 대한 n 인수로 가지니까 이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근데 이거 분모에 곱하기로 이거 수상 문제, 수업 문제죠? 분모에 이렇게 곱해놨어 등차 수열을 무슨 쓰는 얘기야? 그럼 차 2가 공차가 되겠죠? 2분의 d 공차 3이겠네. 그럼 3분의 한 다음에 계산을 해버리면 돼. 이거는 너네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 밑에다가 이거 보고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분부수 이렇게만 힌트 써놓으세요. 아는데? 하면 안 써도 돼요. 분부수였어? 몰랐으면 쓰세요. 알면 안 써도 돼. 자, 이제 나머지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 많이 못 풀 거야. 몇 시간 됐어? 몇 시야? 8시. 8시 7분이야 지금? 문까지 가야겠다. 얘들아 보세요. 뒤쪽은요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내가 풀어줘도 질문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극한이나 수열의 칸에 한 타임 더 할 테니까 질문 많이 해줄 테니까 열심히 풀어보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면 다음에는 이러면 얘기해줘야 돼. 그냥 물론